안녕하세요. 책 쓰는 직장인 서영관입니다. 자, 오늘은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이쪽에 보면 이게 컴퓨터도 있고, 또 뒤편으로 뭐 책도 있고.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작가의 공간, 작가의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의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봤습니다. 이곳이 좀 보시기에 좀 뭐 지저분하고 좀 그렇게 보여도 사실 이곳에서 2017년도 한 해에 두 권의 책이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앉으면은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 책상은 이렇게 좀 길게 생겼고요. 앞에 이제 트여서 이제 베란다 쪽이라서 바깥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화면을 이렇게 전환해서 다른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공간입니다. 메인 컴퓨터가 있고요. 책상은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은 지필에 들어가면은 자료와 책들이 쌓이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자, 여기 좀 특이한 물건이 있죠. 그렇습니다. 낚싯대입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인 낚시. 그 장비들이 또 저를 이렇게 길게 옆에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옆에 우측에 보면은 제가 쓴 캘리그라피와 그리고 현재 읽고 있는 책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다이어리 뭐 이렇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 공간에서 2017년도 한 해 동안 두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작가의 공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보셨죠? 네, 저는 뭐 이런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글 쓰는데 별로 제약이 없죠. 왜냐하면 노트북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사실 작가의 공간이라는 거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 본인이 가서 글을 쓰는 공간, 그곳이 바로 작가의 공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조용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서관 가서 집중적으로 몰입을 해서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그 별다방이라고 하죠. 뭐 카페에 가서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날씨 좋을 때는 뭐 공원이나 이런 벤치 아니면 북카페 뭐 이런 데 가서 쓰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해리포터의 작가죠. 조앤 케이 롤링이라는 분은 굉장히 부러운 분이죠. 그분은 하루 8시간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역시 그분도 카페에 앉아서 계속 그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가의 공간은 그냥 자기가 제일 좋은 공간, 자기가 글을 썼을 때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편안한 공간, 사실 그 공간이 최고의 공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글을 쓸 때는 좀 이렇게 강제적인 어떤 좀 엄격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글 쓰는 공간이다 딱 이렇게 규정을 하고 거의 저는 95% 이상은 거의 이 자리에서 글을 쓰는데요. 글을 쓰기 전에 어떤 그 사전 작업, 자료를 뭐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목차를 구성해 본다거나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기획이나 뭐 이런 부분의 작업을 할 때는 저는 거의 주방에서 많이 합니다. 그 옛날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 그렇죠. 배철수의 뮤직캠프, 네, 배철수의 뮤직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에 장강명이라는 그 작가님이 나오셨는데 그 이제 DJ 분이 물어보니까 주로 작업을 주방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주방에서 사실 저도 딱 본문지필 들어가는 거 아니면 거의 주방에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뭐 편안해요, 주방은. 주변에 뭐 마실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식구들이 밥을 먹는 공간이다 보니까 뭐 친숙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노란 조명과 하얀 조명이 다 있으니까 분위기도 좀 은은한 것 같고 그래서 전 주방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필 전에 하는 그런 전 작업들은 그리고
일단 지필에 들어가면은 그냥 딱 이 자리에 쓰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고 딱 앉으면 글이 나오는 시스템이 돼 있는 공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도 보면 그 자기의 작업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엄격하고 그 공간의 어떤 분위기에 많이 따라가는 그런 예가 있어요. 에이미 탄이라는 그 소설가죠. 그 조이러 클럽인가? 예, 맞을 겁니다. 그걸 쓰신 분인데 그분은 샌프란시스코에 작업실이 있나 봐요. 그분이 한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금문교와 아름다운 해변이 내다 보이는 이 작업실에서 내가 안 나가고는 못 베긴다. 그래서 작업실은 검은 이 커튼으로 다 막아놓고 작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소설가 또 앨리스 호프만이라는 분은 그분은 또 어떤 그 컨셉을 짜서 작업에 들어가면 자기 책에 맞는 그 컨셉에 맞는 스타일대로 작업실 내부의 벽을 다 칠한대요. 컬러로. 어둡고 막 좀 무거운 글을 쓰게 되면 뭐 블랙이나 이런 톤으로 가겠죠. 약간 무섭거나 엽기적이면 이렇게 뭐 레드 톤으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다 색을 칠해서 바꾸고 또 그 자기가 쓰려는 소설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소품들을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글 하나 쓰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거는 그러니까 각자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기의 루틴과도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지금 글을 쓰는 이 노트북 스타일인데요. 지금 이 앵글로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화면을 하나 준비해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좌측의 노트북은 독서대에 거치를 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별도의 모니터와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듯이 하나 특징적인 것은 우측에 있는 모니터가 세로로 되어 있죠. 자, 1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고 한 장이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로 모니터를 쓰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원고를 한 장을 전체를 보고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감각을 바로바로 느끼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사전입니다. 사전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단어들, 그리고 내가 좀 궁금한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의어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은 목차나 아니면 글을 쓰면서 그때그때 제가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들, 뭐 수정이랄까, 아니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된다랄까, 아니면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된다랄까, 뭐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는 그런 부분이고요. 낙서장 같은 거죠. 4번은 자료입니다. 영상 자료, 뭐 사진 자료, 그 이외에 어떤 문서로 되어 있는 HWP 파일 어떤 그런 자료들, 그런 자료들이고요. 5번은 그냥 A4지에 제가 만든 그 지필 달력이에요. 이 달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저만 알아보면 돼요. 딴 사람들이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자, 6번은 LED 라이트인데요. 이 라이트는 정말 의외의 득템입니다. 야간에 글을 쓸 때 키보드 자판을 이렇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그런 장비가 되었습니다. 의외의 득템입니다. 자, 이상이 작가의 도구였습니다. 저는 이런 형태로 글을 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는 이 스타일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제일 안정적이고, 무엇보다도 글을 쓰고 있는 한 페이지 전체가 딱 보이는 거, 그게 정말 저는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노트북 하나 놓고 쓰시는 분도 많은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유난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트북으로 아무래도 글을 쓰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기 전에 작가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노트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바이러스 체크를 한번 싹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삭제를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글쓰기만 딱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반드시 그날 쓴 글은 백업을 해놔야 돼요. 그렇지가 않으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한 6개월 동안 작업했던 거 한 방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뭐 디도스 공격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부동산 경매를 한참 할 때인데 그 드라이브에 자료를 따로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각 지역 아파트 뭐 시세라든가 제가 다녀왔던 어떤 현장 조사에 대한 현장 분석 리포트라든가 이렇게 집약되게 잘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 디도스 공격 한 방으로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헐벌헐벌 산산조각이 돼 버렸습니다. 아 정말 그때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지필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날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작업은 컴퓨터가 아닌 별도의 USB, 별도의 외장 하드에 반드시 컴퓨터 끄기 직전까지 글은 다 백업을 받아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사실 그건 반만 내 거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인터넷 지금 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인터넷이 연결됐다는 거는 네트워크로 많이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요즘 해커들도 많고 뭐 워낙 뭐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또 지난번 뭐 디도스 같은 그런 공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노트북을 꼭 누가 이렇게 집어 가서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또 어떻게 삭제가 된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 노트북과는 별개의 외장 하드나 USB에 꼭 백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뭐 HWP 파일이거나 아니면 JPG 파일이기 때문에 용량도 굉장히 라이트해요. 그 어려운 일 아닙니다. 반드시 백업 해 놓으십시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좀 짧게 작가의 공간 그리고 작가의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다음번에는 기술 들어갑니다. 목차나 아니면은 본문지필 등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이렇게 작가의 공간, 작가의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그 인트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순서표를 보니까 작가의 영상을 먼저 보여드려야겠더라고요. 작가의 공간을 먼저 보여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순서상 맞는 것 같고 이제 그야말로 이 공간도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 쓰는 도구, 이 컴퓨터도 제대로 확보가 됐고 드디어 이제 글쓰기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내셔야죠. 책을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책 쓰는 직장인 서영관입니다. 감사합니다.